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화공직 국업 지방직 공업화학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 문제 한번 리뷰하고 2번까지 풀었었죠. 이제 3번 문제는 뭐 화공기사에서도 단골 손님이죠. 다음 중 원유의 상압증류 탑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니까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가 제일 낮거나, 그죠? 보일링 포인트가 제일 낮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는 뭐예요? 분자량이 제일 낮은 거 고르면 되죠. 그래서 1번 잔사유, 2번 경유, 3번 등유, 4번 납탄데, 우리가 뭐 초중고 때는 뭐 가등 경중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외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대학생들이고 또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조금 더 깊이 보면, 가스는 보통 뭐예요? 여기 LNG가 아니고 오타죠. LPG죠, LPG.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에요. 여기 LPG고 가스가 보통 LNG. 그래서 liquefied natural gas인데, 요 가스에는 탄소 한 개짜리 메테인, 즉 메탄이고, 또 대부분 메테인인데 탄소 두 개까지도, 그래서 에테인 C2H6, 그래서 탄소 하나나 두 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LNG 나오면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PG가 뭐예요? Liquefied Petroleum Gas. 그래서 LNG랑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게 또 구급 공업화학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Liquefied Petroleum Gas는 쌤이 이거는 액화 천연가스인데, 요거는 뭐예요? 프로판하고 프로페인하고 부테인. 그래서 C3H8이죠. 알케인이니까 NEN 플러스 2죠. 그래서 프로판하고 그다음에 부테인 C4H1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책자마다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스는 LNG다.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그다음에 LPG는 뭐예요? 프로페인, 그 다음에 부테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나프타하고 가솔린인데, 나프타는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거의 뭐 C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죠. 개솔린하고. 그래서 이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원료로,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원료로 쓰이는 거고, 가솔린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원료예요. 그죠? 요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경질 나프타, 중질 나프타 하면 당연히 가벼울 경이니까 분자량도 작고, 중질 나프타에 비교해서 분자량도 작고, 당연히 BP도 작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가솔린을 시험 문제에서 경질 가솔린, 중질 가솔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나프타가 거의 뭐, 또 납사라고도 부르죠. 줄여서 영어돼 있는 걸. 그래서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고, 나프타는 전체적인 원료로 보는데, 그래도 구분하라 그러면 나프타는 그냥 석유화학 원료, 즉 석유화학 원료 중에 특히 많이 뭐가 있어요? 뭐 에틸렌, 프로필렌, BTX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BTX 이런 방향조,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거. 그다음에 가솔린은 자동차 원료로 쓰이는 건데, 가솔린은 쌤이 네이버 밴드 화공피디아에 쌤이 올려놨죠. 그래서 가솔린에는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어요. 뭐 파라핀계, 뭐 나프텐계, 뭐 올레핀계, 그다음에 방향조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지금 네이버 밴드 화공피디아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가짜를 써가지고 가등경중인데, 등유는 이제 시험에 만약에 항공유 같은 거 나오면 그 등유죠. 캐로젠 익혀 두시고, 그다음에 경유는 디젤, 그죠? 디젤차. 그다음에 무거울중자 헤비 오일. 그다음에 잔사유. 이 잔사유도 깊이 들어가면 공정 뭐 상압 잔사유, 감압 잔사유 있는데 뭐그 정도로 디테일하게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잔사유가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요 위에까지는 상압, 보통 상자, 평상 상자예요. 높을 상자가 아니고 상압 증류고, 요 밑에 게 이제 시험에 또 가끔 나오죠. 기사 시험에도. 요게 감압 증류죠. 그죠? 분해될까봐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윤활유, 아스팔트, 피치, 코크스. 그래서 윤활유, 아스팔트, 피치, 코크스. 윤활유, 아스팔트, 피치, 코크스.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늘어지네요. 좀 생략할게요. 윤활유, 아스팔트, 피치, 코크스. 뭐 피치나 코크스는 탄소 재료로도 쓰이고, 뭐 전극에 뭐 여러 가지, 뭐 제철소에도 쓰이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이죠, 그죠? 그래서 LNG, LPG, 나프타, 이코르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 잔사유. 요거 감압 종류 하면 요거 시험에 내죠. 다음 중 감압 종류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윤활유, 아스팔트, 피치, 코크스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니까 볼륨 포인트 가장 낮고 분자량 낮은 거 뭐예요? 가, 등, 경, 중. 요거네요. 나프타. right? 그래서 이런 거 매번 나오니까 뭐 기사 시험이든 화공지 9급에 공업학이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로 하고, 자, 그 다음 4번. 파란색이 잘 안 보이면 그 에어클래스 선생님 강좌에 Q&A에 멘트를 하거나 화공 PD에서 밴드 톡 주세요. 네이버 밴드에서.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선생님 자료 올려놓죠. 4번 탄소 함량이 높은 석탄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석탄공업이죠. 그래서 석탄공업은 기사 시험에는 안 나오고 보통 9급에 되죠. 그래서 탄소 함량이 높을수록 뭐예요? 석탄화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석탄화도의 의미 자체가 탄소 함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함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석탄이겠죠. 그래서 석탄화도 뭐 디그리 오브 퀄리피케이션 이렇게 쓰는데 제가 뭐 영어는 굳이 이번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무연탄, 앤스러사이트, 나역청탄, 비투뮤스 오코일, 다갈탄, 브라운콜, 그다음에 라아탄, 이탄, 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보면 이탄, 그죠? 그 다음에 아탄. 조금 준비생도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갈탄, 그 다음에 역청탄. 뭐 답은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무연탄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탄소의 비중이 높아요. 시험에 H분의 C, O분의 C 비율이 높은 거 해도 석탄화도예요. 그래서 보통 아탄하고 갈탄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배우는데, 책들마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배우는데 2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세분화해서 2탄, 아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통 아탄을 갈탄이라고 하는데 아탄이 아니고 2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2탄은 피트, 그래서 토탄이라고 돼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외웁시다. 이코르 2탄은 토탄, 그 다음에 갈탄은 갈색 빛을 낸다 그래서, 아니 2탄 했고, 아탄은 뭐예요? 저품이 갈탄이에요. 뭐라고요?
좀 품질이 떨어지는 저품위 갈탄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아탄을 안 내고 이탄을 낸 것 같아요. 저품위 갈탄이고 거기 영어로도 보면 리그나이트.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영어 익힙시다. 리그나이트. 또 변형해서 내니까요. 그 다음에 갈탄. 이제 이게 갈색이에요. 브라운 콜을 사실 빼도 되는데 그냥 넣읍시다. 브라운 콜 갈탄. 그죠? 그 다음에 역청탄. 역청탄이 뭐예요? 비투무스 콜. 그래서 영어 외우기 싫으신 분은 뭐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좋죠. 비투무스 콜. 이게 역청탄이고 무연탄 뭐예요? 안스로사이트. 사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탄소 함량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60% 미만 이탄, 그 다음에 아탄 60에서 70%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 갈탄 70에서 80%. 그 다음에 대략적인 거예요. 데이터마다 다 틀리죠. 80에서 90% 역청탄. 그 다음 무연탄 90에서 100 해도 되고 그냥 95%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뭐 퍼센테이지 묻지는 못하겠죠. 저때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이하 갈력무 그죠? 이하 갈력무 이렇게 꼭 익혀 두시고요. 이하 갈력무. 그 다음에 또 쌤이 얘기해 드릴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이건 너무 떨어지는 질이고 여기 보면 갈탄 요게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좀 쓰이고요. 그 다음 역청탄 이것도 화력발전소나 뭐예요? 제철소 등에서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적을까요? 유연탄소고 그 다음에 무연탄 여기 아니고 연이죠. 무연탄은 이거는 뭐야? 무연탄소고 그래서 연탄의 주 원료예요. 그래서 연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무연탄은 연기가 안 난다 그래서 무연탄. 역청탄은 이제 연기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역청탄, 무연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탄화도 탄소의 함량이 높은 순이니까 무연탄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또 시험에 낼 만한 거, 이 석탄 안에는 C나 H나 O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H 대비해서 C, O 대비해서 C가 많은 거 이러면 무조건 뭐로 이해한다? 석탄화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석탄공업이 나왔고 한 국가직 서울시를 다 포함해서 1년에 2번, 2년에 4번 있겠죠. 3번에 한 번꼴로 석탄공업이 나오죠. 그래서 탄소 함량이 높은 순서 정답 1번이죠. 가나 다라 무연탄, 역청탄, 갈탄, 이탄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거 아마도 학원기사에서는 요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5번 나프타의 선형탄화수소 즉 가지탄화수소 볼까요? 나프타의 선형 탄화수소를 가지형 탄화수소 및 방향족 탄화수소로 변환하는 공정.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지형. 이렇게 가지 달린 거죠? 이거 플러스 방향족. 뭐 이런 식으로 뭐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변환하는 공정은 중합. 당연히 아니고 2번 수소와 탄화.
수소와 타랑은 뭐 예를 들어서 R, S, R 프라임이 있으면 여기다가 H2O 뭐 개수는 안 맞출게요 개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뭐라고 적어놨나요? RH 플러스 R 프라임 H 그다음에 뭐 H2S 그죠? H2S 여기 물이 아니고 쏘리 수소 화학타랑이니까 수소가 필요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확실히 개수 다 맞죠? 그래서 RH, R 프라임 H 그 다음에 H2S 요렇게 해서 황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오염 삭스 있죠 삭스 이런 거 삭스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거기 보시면 수소화 타랑이니까 수소화 즉 수소를 넣어서 황을 없애준다. 그래서 H2S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수소화 타랑 이렇게 익히시면 되고 3번 접촉 계질은 뭐야? 접촉 들어가면 무조건 촉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야? catalytic reforming이죠. 다 아는데 굳이 한번 써보면 catalytic 촉매가 필요하죠. 리폼이 계질하다니까 즉 성질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접촉 계질이죠. 그죠? 너무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접촉 계질 한번 읊어보면 선생님이 나프타에 뭐 나프타든 뭐든 하여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옥탄가를 높여주는 거죠. 그죠? 옥탄가 향상. 그래서 직세, 이게 직세라 그러잖아요. 직세를 가지형과 방향조. 그죠? 그래서 너무 쉬웠고요.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분해는 크래킹이죠. 큰 탄화수소를 작은 탄화수소로. 크래킹. 당연히 열분해인데 큰 탄화수소를 큰 거를 이렇게 작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할 때,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할 때. 그래서 접촉 계질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라 짧게 풀었고요. 자, 6번 보면 열을 가해도 흐름성이 생기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운 고분자는 뭐야 이거는? 열가소성하고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가소성 고분자나 열경화성 이건 묻는 거죠. 그래서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메타 크릴레이트. 선생님 이것도 되게 자세하게 스터디 해놨는데 정리해놨는데 이 정도로 하고 열경화성 뭐야 우리 다 외우라 그랬죠. 이거 화공기사 문제죠. 멜라민 수지, 페놀 수지. 그래서 여러분들 페놀 수지 하면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베이클라이트 생각나야 되고 그다음에 에폭시 수지 외우라고 했죠? 기사 시험에서도 요소 수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열가소성 수지는 뭐예요? 사슬형이죠. 사슬형 여기 써볼까요? 사슬 그죠? 그래서 녹아서 흐르죠. 녹이면 열을 가하면 그 다음에 핵심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 이게 핵심이죠. 근데 뭐야? 열경화성 수지는 시험에 항상 나오죠. 3차원 가교 구조 즉 다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 즉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고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열을 가하면 안 녹죠. 안 녹고 뭐 나중에 분해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암기사항 묻는 거죠. 그냥 암기사항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너무 쉽게 찾았을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팁으로 요거 하나만. 하도 PMMA가 하도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 정리 좀 할 사람은 해 놓으세요. 우리가 CH2 이중결합 CH, 그다음에 COOH가 붙어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아크릴산이라고 부르죠. 아크릴산.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아크릴릭 애시드. 아크릴릭 애시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또 반응시켜서 뭐를 만드냐면 CH2인데 요 H 자리에 CH3가 들어가는 거예요. H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CH3. COOH. 선생님이 정리해 줄 때 머리에 기억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 COOH에 붙은 요 C를 알파 탄소라고 불러요. COOH에 붙은 요 C. 요 알파 탄소 자리에 H가 CH3로 바뀐다. 그렇게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요거를 메타크릴산이라고 불러요. 메타크릴산. 셈이 뭐 재미로 판사하는 거 아니죠? 판사할 때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메타크릴산이고 영어로는 메스 아크릴릭 애시드. 맥 아크릴릭 애시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에스테르화, 즉 에스트라고 요즘 하죠. 에스트화 시키면 CH2, CH, COOR, 즉 H가 R로 바뀝니다. 여기서 일로 갈 때는 H가 CH3로 바뀌는데 에스트화 시킬 때는 H가 R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크릴레이트예요. 아크릴레이트. 그래서 영어로 아크릴레이트. 일목요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에서 에스터 시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에스터 시키면 메틸크릴레이트. 그러면 CH2 이중결합 C에 CH3고 마찬가지로 COOR. 그래서 요 H가 R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메틸이 따라서 메틸크릴레이트. 그래서 영어로 하면 mass 크릴레이트. 발음이 없어지죠. mass 크릴레이트. 그죠? mass 크릴레이트. 이제 됐나요? 우리 4개 배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개. 에스토아. Right? 그러면은 요거가 mass acrylate 또는 mass acrylate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기본 형태 기억하시고 여기서 그러면 R 대신에 CH3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CH2, CH3, COO, CH3. R 대신에 CH3를 넣으면 이거는 이름이 메타
아크릴레이트라고 명명을 해요. 그래서 요거 첫 글자 따서 영어도 써볼까요? 당연히 메틸 메타 크릴레이트 해서 MM 아크릴레이트 MMA 따서 MMA. 그래서 요거를 중합을 시키면 구조가 CH2, C, CH3, C, 갈로 또 열고 COO, CH3. 사실 뭐 갈로 안 해도 되는데 보통 갈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중합되면. 그래서 이게 PMMA예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끝. 그래서 PMM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써봤어요. 아크릴릭 애시드, 아크릴산에서 에스터화 시키면 아크릴레이트가 되고, 메타크릴산에서 에스터화 시키면 메틸크릴레이트가 된다. 메타크릴 애시드 에스터화 시키면 메틸크릴레이트가 되고, 이때 R 대신에 이제 CH로 바꾸면, 그죠? MMA가 된다.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중합한 게 폴리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다. 그래서 PMMA 명칭만 알고 어떤 구조인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7번 볼까요? 7번 문제는 약간 변별력이 있을 것 같고, 화공지, 구급, 지방지, 공업화학에서 이런 거는 이제 화공기사에도 변별력 또 틀리게 하려고 낼 수도 있는 거죠. 잘 한번 봅시다. 스타일렌 모노머가, 즉 단량체가 10,000개가 있대요. 라디칼 중합, 당연히 첨가 중합이겠죠. 라디칼 중합해서 미반응 모노머, 반응하지 않은 모노머가 100개 있고요. 고분자가 9개 생겼대요. 이걸 얻었을 때 이 고분자의,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수평균 분자량이 아니고 중합도 물어봤어요. 즉 DP, 수평균이니까 N, 평균이니까 바, 또는 X로도 써요. 책들마다 N, 바. 중합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약간 변별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노머가 이렇게 10,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단량체가. 근데 반응을 시켰어요. 근데 미반응한 모노머가 100개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고분자 9개가 생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얘 길이가 긴 놈 있고 짧은 놈 있고 다 틀리죠.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균 중합도,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도 틀려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변별력 있었고요. 자, 그래서 쌤이 써놨습니다. 우리 PD에서 다분산도, 폴리디버시티에서 P와 D를 따서 요 다분산도 묻는 문제 9급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분의 중량평균 분자량인데, 지금 이 시험에서는 수평균 분자량, 중량평균 분자량 또는 다분산도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늘 이거 내지만 이번에는 출제위원이 중합도 냈어요. 그것도 중량평균 중합도도 아니고 수평균 중합도. 이런 문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중합도가 뭐냐? DP, Degree of Polymerization. 그래서 여기에 D와 P를 따서 DP라고 해요. 그러니까 PD와 DP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DP 또는 어떤 책에는 X라고도 씁니다. 중합도. 고분자 책별마다 다 틀리죠. 용어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중합도는 선생님 아주 쉽게 정리했어요. 고분자 한 개 안에 단량체가 몇 개 연결되어 있냐. 즉, 이 고분자가 있다면 여기에 단량체가 반복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단량체, 고분자 한 개 안에
단량체가 몇 개 있느냐, 요게 중합도예요. 그 의미를 아시고요. 그러면 수평균 중합도는 뭐냐? 그래서 선생님이 수평균 할 때 넘버에 바를 썼죠. 그래서 수평균 중합도는 실제 중합에서는 모든 고분자 길이가 같지 않죠. 그래서 핵심 사슬 하나당, 이 사슬 저 고분자 하나당 평균적으로 몇 개의 모노머가 붙었는가를 묻는 게 수평균 중합도예요. 다시 한번 사슬 하나당 평균 몇 개의 모노머가 붙었는가를 묻는 게 뭐다? 수평균 중합도, degree of polymerization. 응?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 그래서 dpn 바 또는 xn 바 하면 의미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고분자 분자 개수, 고분자 사슬 개수 몇 개예요? 9개죠. 중합된 모노머 총 개수, 중합된 거 몇 개예요? 10,000개예요? 아니죠. 100개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10,000 빼기 100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좀 이해 안 되면 쉽게 또 뭐예요? 생성된 고분자 사슬수 9개예요. 소비된 단량체 수 뭐야? 10,000 빼기 100개니까 9,900개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사슬의 개수, 고분자의 개수로 나눠주면 1100. 그래서 요거예요. 아, 이렇게 가지가 9개나 나왔는데 여기에 하나당 모노머가 몇 개씩 들어갔는가, 그거 묻는 거죠. 평균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수평균 중합도는 고분자, 반응해서 나온 고분자 분자 개수로 나눠주는데 뭐를? 중합된 모노머 총 개수로, 또는 요거에 싫으시면 이렇게 외워도 되죠. 소비된 단량체 수를 생성된 고분자 사슬의 개수로. 그래서 이렇게 출제위원이 시험에 냈고요. 꼭 암기하셔야 되고, 다음에 낼 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네요. 이거 평균 분자량이네요. 즉 고분자 중합도가 수평균 중합도가 11,000입니다. 그리고 모노머 어떤 모노머입니다. 가르쳐줘요. 근데 스타일렌의 모노머는 하나는 뭐예요? 분자량이 104죠. 스타일렌. 그래서 중합도가 1100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평균적으로 가지당 1100개의 모노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100에다가 수평균 중합도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114400g/mol 평균 분자량이 나온다고 이거죠. 뭐에? 이 가지 하나에 평균 분자량이 나온다는 거죠. 가지 하나라기보다 이 전체적인 9개를 평균 낸 평균 분자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시험 내고 싶은 건 뭐다? 출제위원이 평균 분자량은 얼마냐? 해놓고 수평균 중합도와 단량체 분자량을 밝혀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곱하면 평균 분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 G, A, B, C, D, E, F, G, 요 G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두세요.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본론 돌아가서 수평균 중합도는 고분자 중합한 모노머의 총 개수를 그냥 고분자 분자 개수로 나누면 한 가지당 몇 개의 모노머가 평균적으로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수평균 중합도다. 오케이? 그래서 7번 문제는 변별력도 있었고, 우리 화공기사생도 선생님 화공기사 종합 단과 다 있죠? 에어클래스에 화공 PDR로 검색하면 요거 꼭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8번 염기성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1번 라이신, 2번 아르지닌, 3번 알라닌, 4번 히스티딘. 이건 암기해야 돼요. 암기. 정답 3번 알라닌은 중성이죠. 그래서 쌤이
이걸 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기화학 책 맥머리 기준으로 하면 뭐 챕터 26인가요? 그 생체 분자에 아미노산 나와 있죠? 그다음에 펩타이드 및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은 뭐예요? 아미노산이 50개보다 좀 큰 긴 사슬이 우리가 프로테인에서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펩타이드는 뭐야? 50개 미만일 때의 아미노산을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한 번만 그냥 적어보면 H2M, C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COOH, 그죠? 그래서 여기 아민이 있고 애시드가 있고, 요 R에 따라서 뭐예요? 한 20가지 정도 나오죠. Right?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선생님 뭐 화학 구조식 써봐요. 큰 의미도 없고, 염기성, 산성, 나머지는 다 중성이니까 20개 정도 대표적인 것 중에. 그래서 염기성 볼까요? 아르진 또는 아르지닌, 그 다음 뭐예요? 히스티딘, 그 다음 라이신. 다 우리 뭐 구급 준비생이라면 다 외웠겠죠. 그 다음에 산성은 뭐예요? 아스파릭 애시드, 그죠? 그 다음 글루타믹 애시드, 그죠? 그래서 지금 염기성만 외워놓으면 뭐 이거 아스파릭 애시드, 그 다음에 글루타믹 애시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아스, 이것도 아고 아인데, 뭐라고 세배해보죠? 아히라. 그 연예인 중에 하이라 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히라. 자기만 방식으로 외우세요. 아히라. 이때 아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르빈. 뭐 아르히라.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 이거는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거 묻는 거야, 사실은. 단순한 암기였죠. 그 다음 9번. 산화수 맨날 시험에 나오죠? 산화수. 좀 봅시다. 9번 배위합물. 요거의 중심금속 라듐의 산화수는 그래서 RHNH3 4Cl2 그 다음에 C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Cl은 원래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그죠? 그건 다 아는 거고, 당연히 이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쌤이 또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을 착이온, 그죠? 다 아시죠? 요 부분을 뭐예요? 상대이온, 착이온, 상대이온, 그죠? 그래서 굳이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테트라, 여기 지금 쌤이 살을 여기 있죠? 테트라아민 디클로로 라듐. 근데 요거 나중에 따져보면 플러스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 클로라이드. 한번 그냥 맛배기로 써보면 테트라 아민이 4개 있다. 그 다음에 디클로로 또는 다이클로로, 클로로가 2개 있다. 그 다음에 로디움. 근데 이거 나중에 해보면 3가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쭉 읽은 다음에 그냥 3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산화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NH3는 0이죠, 0. CL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몰라요, X. 그죠? 요거 찾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속 먼저 써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숫자 1개 있네, 산화수 모르겠다, X 더하기, 얘 4개 있네,
산화수 0이다. 플러스 얘 두 개 있네. 곱하기 산화수 마이너스 1.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건 플러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right? 그래서 항상 개수 먼저 적으면 돼요. 뭐 좀 더 일반화하게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착함을 뭐 무기화학 문제가 아니라 그 챕터 4 산화수 문제예요. 전이금속과 배위화학해서 챕터 21에 착화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산화수 묻는 거예요. 챕터 4와 챕터 21이지만 사실 산화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학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원자의 수로 쓰시면 되고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산화수. 그리고 RH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리간드라 그러죠. 리간드. 그죠? 리간드.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리간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배이화합물 중에서 중심금속 이온에, 얘가 중심금속이죠. 이온에 전자쌍을 제공하여 결합하는 원자 이온 분자를 말함. 그러니까 전자쌍을 제공하죠. 공유 결합은 서로 하나씩 줘서 공유하는 거고, 배이 결합은 뭐야? 전자쌍을 주는 거죠. 그 차이죠. 공유 결합하고 배이 결합. 그래서 이거 굳이 그리면은 RH 뭐 X 모른다고 칩시다. 일단 그러면 뭐야? 점점점 해서 NH3 점점점 뒤에 있다 그래서 NH3 위에 게 하나의 평면이라고 치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붙어요? Cl-, Cl-. 그죠? 이런 형태죠. 플러스. 그래서 그거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X는 산수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넘어가는 3. 뭐 X는 3이네. 3. 즉 이거 3이네요. 다시 말해서 3 플러스네요. 그죠? 그래서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죠? right? 그래서 산화수 문제는 뭐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